자, 오늘은 중3과학 중에서 사람의 감각기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각, 청각, 그 다음에 후각, 미각, 그 다음에 피부감각, 그렇죠? 네, 그 감각기관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겠는데, 이 단원에서는 일단 그 기관들에 있는 그 이름을 좀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각 명칭, 눈에 대한 것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먼저 A를 볼까요? A는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뭐냐면 바로 수정체예요. 자, 수정체는 카메라에 뭐가 같냐면 렌즈 역할을 하는 거죠. 렌즈 중에서도 그렇죠, 볼록 렌즈, 빛을 모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 수정체가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하면서 빛을 멀리 퍼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가까운 곳에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게 수정체가 하는 역할이고요. 홍채가 되겠죠, 홍채. 근육이에요. 근육으로 되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서 홍채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홍채가 이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빛이 조금만 들어가는 거고, 홍채가 이렇게 수축하게 되면은 빛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카메라의 조리개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죠? 빛의 양을 조절해 준다. 그 사이를 뭐라고 불러주죠? 그렇죠. 이 홍채와 홍채 사이에 까만 고기를 뭐라 그러냐면 동공 그래요. 그 동공을 크게 확대할 수도 있고 동공을 축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빛이 많을 때는 동공을 축소시켜요. 홍채가 이완을 해가지고. 그럼 빛이 조금 들어가겠죠. 낮에는. 근데 밤에는 빛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빛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홍채가 줄어들게 되겠죠. 수축하게 되면 동공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빛이 많이 들어가요. 네, 이게 홍채. 근육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C는 뭐냐면 C는 우리가 선모체 그렇게 불러줘요. 선모체. 자, 선모체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줘요. 얘가 수정체의 두께.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서 먼 곳을 볼 때와 가까운 곳을 볼 때 그거를 조절해주는 게 바로 선모체예요. 자, 그 다음에 요 D는 가장 안쪽에 있는 요 막이죠, 그죠? 요 눈을 감싸고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을 뭐라 그러냐면 망막 그럽니다. 자, 이 망막에는 뭐가 있냐면 시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세포가 어떤 물체를 봤을 때 그 빛이 반사된 빛이 이 망막에 맺히게 되면 우리가 그 물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막은 시세포입니다. 상이 맺히는 곳이 바로 망막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막이 하나 더 있죠. 가운데 요 막을 뭐라 그러냐면 맥락막 그래요. 자, 맥락막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안구라고 그러죠. 이 안구의 안쪽을 어둡게 만들어줘요. 빛이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 없게끔. 빛은 오로지 이 동공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깜깜하게 만들어주는 암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맥락막입니다. 중요 부위의 이름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카메라와도 연관지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망막은 필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상이 맺히는 곳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맥락막은 카메라의 암실. 그죠? 카메라 안쪽은 어둡게 해놓잖아요. 그죠? 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 가장 바깥에 있는 요 막을 뭐라 그래요? 요 막을 공막. 그래서 얘는 눈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막이에요. 그래서 공막 중에 일부가 이렇게 투명하게 변한 곳 있죠. 여기 투명하게 변한 곳. 여기를 뭐라 그럽니까? 여기를 각막 그래요. 빛이 통과해야 되니까 투명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럼 1번 볼까요? 시각세포가 분포하여 물체의 상이 맺히는 곳의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그랬어요. 시각세포. C세포가 있는 곳이 어디죠? 그렇죠. D가 되겠죠. 이름이 뭐라고요? 망막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꼭 아셔야 됩니다. 자, 2번. 가까운 곳의 물체를 볼 때와 먼 곳의 물체를 볼 때 상태가 달라지는 부분의 기호와 이름을 두 군데 쓰시오. 근데 위에 이제 우리가 보지 않아도 이름으로 알 수 있어요. 가까운 곳을 볼 때, 먼 곳을 볼 때. 자, 이거는 뭐가 달라지냐면 수정체의 두께가 달라져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자,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어떻게 됩니까? 두꺼워져요. 자,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야 돼요. 자, 그러면 수정체를 두께를 조절하는 게 누구죠? 그렇죠. 선모체가 되겠죠. 자, 선모체는 수정체가 두꺼워지게 되려면 선모체 근육이 어떻게 돼야 되죠? 두꺼워지려면 선모체는 수축을 하게 돼요. 수축.
선모체가 이렇게 수축해야지 수정체가 두꺼워지고요. 수정체가 얇게 되려면 선모체는 이완이 돼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선모체가. 그러면 수정체가 얇아집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수정체의 두께는 먼 곳을 볼 때는 얇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두꺼워져야 돼요. 자, 그러려면 선모체가 얇게 만들려면 이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꺼워지려면 수축하게 돼야 돼요. 알겠죠? 선모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수축 이완이 돼야 돼요. 먼 곳 이렇게. 알겠죠? 다음 3번.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눈으로 들어온 빛의 양을 조절하는 부분에 기호와 이름을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랬으니까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 건 누구죠? 그렇죠. 홍채가 되겠죠. 그죠? 홍채가, 자 보세요. 홍채가 이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길어진다는 뜻이잖아, 이완은. 홍채가 이렇게 길어지면은 요 사이가 동공이라고 했잖아요. 수정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여기가 동공이죠? 그러니까 동공이 어떻게 돼? 네, 축소가 되는 거예요. 홍채가 이완이 되면 동공은 축소가 돼. 그럼 빛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죠? 네, 빛의 양이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낮에. 낮에는 홍채가 이완이 돼서 동공이 축소되는 거고, 밤이나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홍채가 어떻게 되죠? 네, 홍채가 이렇게 수축을 하게 돼. 짧아져요. 수정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이가 동공이니까 동공이 어떻게 돼? 확대되죠. 그래서 밤에는 홍채가 수축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동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동공이 확대됩니다. 알겠죠? 이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반사라 그래, 우리가. 동공 축소, 동공 확대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B, 홍채. 자, 다음 2번. 사람의 눈과 사진기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구조끼리 옳게 짝지어라 그랬어요. 자, 필름. 필름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사람 눈에서 망막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조리개. 자, 조리개가 하는 역할이 뭐죠?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홍채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계속 볼까요? 3번. 어둠 상자. 필름이 아니라 뭐죠? 어둠 상자는 맥락막이라 그랬어, 아까. 맥락막. 눈 안구 안쪽을 어둡게 만들어, 빛이 안 들어가도록. 그 다음에 렌즈에 해당되는 게 뭐라 그랬죠? 네, 수정체라 그랬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5번. 셔터. 셔터가 바로 뭡니까? 바로 눈꺼풀이 되겠죠. 이제 깜빡깜빡 하잖아. 셔터도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거거든요. 렌즈를 열었다 닫았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그림은 빛의 밝기에 따라 변화하는 눈동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를 보니까 눈동자, 요게 뭐죠? 동공이죠? 동공이 어떻게 됐죠? 네, 동공이 축소가 됐고요. 나는 동공이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빛의 양이 많을 때예요, 적을 때요? 그렇죠. 빛이 많을 때고요. 이때는 빛의 양이 적을 때입니다. 빛이 조금밖에 안 들어왔을 때는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커지는 거예요, 동공이.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자, 1번. 가는 밝은 곳. 일단 맞아요. 나는 어두운 곳을 보고 있다. 그렇죠. 바로 1번이 되겠네, 답이. 알겠죠? 자, 다음 4번. 사람의 눈에서 수정체가 그림 가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는 어떤 경우냐? 가와 같은 경우. 가가 지금 요거잖아요. 지금 두꺼워졌죠? 네, 두꺼워. 나는 뭐죠? 네, 얇어. 자, 그럼 두꺼워질 때는 언제라 그랬어? 그렇죠. 가까운 데 있는 물체를 볼 때죠. 그때는 두꺼워져야 되고, 멀리 있는 곳을 볼 때는 얇아져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5번. 그림은 어떤 사람의 눈에 상이 맺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상이 이쪽 뒤에 망막에 여기 맺혀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정확하게 우리가 이 물체의 모양을 감지할 수가 있는데, 요 앞쪽에 맺혔죠. 앞쪽에 맺히니까 정확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요게 어떤 눈일까? 자, 이렇게 망막보다 안쪽에 상이 맺힐 때, 요때를 우리가 뭐라냐면, 근시라 그래요, 근시. 알겠죠? 근시. 보통 학생들이 근시죠? 멀리 있는 거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거는 잘 보여. 저 멀리 있는 게 안 보일 때, 그걸 우리가 근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왜 생기는 거냐면, 선천적으로 안구가 이렇게 긴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안구가 기니까, 물체가 들어올 때, 얘가 충분히 굴절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상이 여기서 딱 맺히게 되는 거죠. 기니까. 정상적인 안구는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상이 들어와서 이렇게 굴절돼서 정확하게 요 망막에 딱 맺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기니까 어때요? 그렇죠. 안구가 길쭉하니까 가까이,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근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고치려면 어떻게 되죠? 보통 근시인 학생들이 어떤 안경 껴요? 오목 렌즈를 껴죠. 이렇게 오목 렌즈 이렇게. 오목 렌즈를 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들어오는 빛이 이렇게 퍼지게 돼요. 퍼져서 들어와요. 이렇게 퍼져서 들어오게 되면
얘가 이렇게 길어져요.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상이 정확하게 망막에 맺히도록 하게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눈의 이상은 뭐죠? 네, 근시고요. 교정 방법은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한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눈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로 들어갑시다. 청각. 자,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요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뭐 귓바퀴 그래요. 귓바퀴. 네, 요거는 이제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죠? 귓바퀴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귓구멍이니까 이걸 웨이도 그래요. 웨이도. 바깥쪽에 있는 귀의 길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웨이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이도가 끝나는 지점에 뭐가 있습니까? A가 보면 바로 고막이 되겠죠. 그럼 고막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이렇게 소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를 진동시키는 역할을 해요. 진동. 막 울린다고. 그 다음에 B는 뭐라 그러냐면 네, 귓속 작은 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귓속 뼈. 옛날엔 청소골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귓속 뼈 그래요. 그 세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개.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고막에서 진동된 소리가 크게 증폭을 시켜주는 역할이에요. 증폭. 크게 소리를 키워요. 자, 그 다음에 이 C는 뭐냐면 C는 소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우리가 반고리관 그래요. 이 반고리관은 우리 몸의 회전감각. 소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귀 속에 들어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C를 반고리관 그래요. 세 개의 관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D는 뭐냐면 얘도 소리하고 관계없는 전정기관이에요. 전정기관. 그럼 얘는 뭐냐면 우리 몸이 기울어졌느냐 기울어지지 않았느냐 기울임을 알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기울어짐 정도. 뭐에 대해서 기울어져? 그렇죠. 중력 방향에 대해서 기울어졌느냐 기울어지지 않느냐 그걸 알아내는 기관이 바로 전정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주 공간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전정기관은. 우주 공간은 중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울어졌는지 기울어지지 않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전정기관은 중력이 있을 때만 작용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귀 속에 들어있지만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은 우리 소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얘를 담당하는 기관은 뇌는 어디냐면 바로 소뇌가 돼요. 소뇌. 우리가 보통 시각, 청각, 후각 이렇게 감각기관들 있잖아. 이 감각기관의 중추는 어디가 되냐면 대뇌예요. 대뇌. 그러니까 소리도 대뇌에서 감지하는 거예요. 뇌가 망가지면 귀가 아무리 정상이라도 안 들려요. 자, 그래서 대뇌가 감지하는 거고 귀 속에 들어있지만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은 소뇌가 중추기관이에요. 소뇌. 소뇌가 망가지면 우리가 몸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회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중력에서 기울어진 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E는 뭐냐면 달팽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달팽이관이에요. 이 달팽이관은 유체로 꽉 채워 있고요. 그 안쪽에 들어가 보면 뭐가 들어있냐면 소리세포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소리세포. 이거를 옛날엔 청각세포 그래요. 청각세포가 들어있어서 네, 이 청각세포가 그 음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 대뇌를 보내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F라고 하는 것은 이 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쪽이 코예요. 코하고 쭉 귓속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바깥쪽 압력과 우리 내부 압력을 같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귀 인두관 그래요. 귀 인두관. 이걸 압력 조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를 막고 크게 숨을 크게 쉬면 어떻게 됩니까? 코를 막고 귀가 뻥 뚫리는 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압력을 크게 줘서 그래요. 알겠죠? 자,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알았습니다. 자, 6번. 귀의 구조와 기능을 옳게 연결하는 것은 그랬어요. A는 고막인데 몸의 회전 감각을 담당한다. 회전 감각은 누구라고요? 네, 반고리관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죠? 네, C가 돼요. A가 아니라. 그 다음에 2번. B가 뭐였죠? 네, 귓속뼈죠. 청각세포가 분포하는 달팽이관이다. 아니죠. 청각세포가 분포하는 달팽이관은 뭐예요? 네, B가 아니라 E가 되겠죠. 3번. C. 소리에 의해서 최초로 진동한다. 최초로 진동하는 것은 고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A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뇌로 소리 자극을 전달하는 청각신경이다. 자, 청각신경은 여기 안 나왔지만 여기 보면 잘 보세요. 네, 요 달팽이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요게 바로 뭐냐면 청각신경이에요. 이게 신경. 이게 이제 대뇌까지 연결되는 거죠. 대뇌까지. 알겠죠? 근데 거기 없잖아. E는 누구야? E는 달팽이관이에요. 이거는 청각세포가 들어있어서 소리를 감지하는 곳이에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F는 귀 인두관.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같게 조절한다.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귀 인두관. 자, 7번. 다음 가나와 같은 현상과 가장 관계가 깊은 귀의 부분을 각각 옳게 짝지어라.
빙글빙글 도는 놀이기구를 탔더니 내리고 나도 어지러워 라고 하는 것은 뭐죠? 회전 감각을 느낀 거야. 자, 그럼 누굴까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반고리관이라고. 그 안에 있는 유체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돌고 딱 멈춰도. 왜냐면 관성 때문에. 계속 그 안에 있는 유체는 돌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꼭 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멈추죠. 그 안에 있는 액체가. 액체가 멈추면 딱 내 몸도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 높이 올라오니까 귀가 먹먹하네. 하품하면 괜찮아지겠지? 자, 요건 누구죠? 그렇죠. 귀인두관. 높이 올라가니까 어때? 기압이 낮아지잖아. 내부 압력은 똑같은 일기압인데 외부 압력이 작아지니까 고막이 어떻게 돼?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나간다고 약간. 근데 하품을 하게 되면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지게 돼요. 그 귀인두관이 뚫리는 바람에. 그래서 다시 딱 멈추는 거죠. 그래서 간은 반고리관, 나는 귀인두관. 그러니까 뭡니까? 반고리관은 C고 귀인두관은 F니까 CF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후각에 대한 설명이다. 후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죠? 네, 코예요, 코. 자, 코는 뭐를 감지하는 곳이죠? 저 기체 상태.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 요거를 감지하는 거예요. 액체나 고체 상태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거죠. 후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체 상태일 때만 우리가 그 냄새가 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알겠죠? 1번. 매우 둔감한 감각이다. 아니죠. 후각은 굉장히 예민한 감각이에요. 그 다음에 2번. 후각신경에 의해 뇌로 자극이 전달되어 느낀다. 그렇죠. 후각신경을 따라서 무슨 뇌로 간다 그랬죠? 그렇죠. 대뇌로 갑니다. 대뇌. 모든 감각의 중추는 대뇌예요.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후각상피에 있는 맛세포에서 느낀다. 후각상피에 있는 후각세포겠죠. 후각세포에서 그 기체가 녹아 들어가요. 그럼 그 녹아 들어간 기체의 냄새를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다음에 4번. 다른 감각기관에 비해 피로도가 덜 느낀다. 아니에요. 제일 피로도를 많이 느껴요.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은 냄새를 오랫동안 못 맡아요. 처음에 딱 들어갈 때는 어때요? 막 썩는 냄새가 막 코를 진동해요. 그러다가 몇 분 지나고 나면요. 무슨 냄새인지 냄새가 안 나요. 근데 밖에서 있던 사람이 들어오면 또 막 썩은 냄새 나겠죠. 그 사람도 조금 지나면 또 무슨 냄새인지 모르죠. 여러분도 많이 느낄 거예요. 그 다음 5번. 액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아니죠. 기체 물질이에요. 자, 9번. 혀의 맛세포에서 느끼는 기본적인 맛을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맛세포는 뭘 느끼는 거죠? 뭘 감지하는 거냐면 얘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에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알겠죠? 코는 뭐야? 기체 상태. 혀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느끼는 거죠. 그럼 기본적인 맛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일까? 아니에요. 감칠맛이에요. 이게 새로 생긴 맛이야, 사실은. 감칠맛이라고 있대요. 저는 모르겠지만. 자, 기본적인 4가지 맛은 꼭 알고 있어야 돼. 단맛, 신맛, 쓴맛, 짠맛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감칠맛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매운맛은 뭐야? 맛이 아니라 혀가 느끼는 고통이에요. 매운맛은 없어, 이런 거는. 그냥 고통이야. 혀가 막 고통스러우면 맵다고 느끼는 거야, 우리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맛 종류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10번. 피부 감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피부 감각, 그럼 뭐가 있죠? 그렇죠. 통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앞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촉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냉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온각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5개의 감각이 있는데, 각각의 감각에 맞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점, 앞점, 촉점, 냉점, 온점, 이런 것들이 우리 온몸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럼 제일 많은 감각은 누굴까 하면은 바로 통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각, 그 다음에 촉각, 그 다음에 냉각, 온각 이렇게 돼요. 근데 얘네들이 우리 피부에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부분에 집중적으로 많고요. 어디는 좀 적게 있고 이렇게 균일하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있어요. 많이 있는 곳이 있고 적게 있는 곳이 있고 그래요. 자, 아무튼 자, 이런 감각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 일반적으로 통점이 가장 많다. 맞아요. 아까 얘기했죠? 통점이 많은 이유가 뭘까? 그렇죠. 우리 온몸은 다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어디든 아픔을 느껴야 내가 치료를 할 수 있지. 만약에 통점이 없는 곳은 어떻게 돼? 거기는 뭐 바늘로 찔러도 잘 모르고 막 칼로 도려내도 모르면 피가 막 줄줄 새면 어떻게 돼? 죽잖아. 그러니까 어디 부분, 우리 몸, 온몸에는 다 통점이 다 있어요. 어디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처음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냉점에서 자극을 받아들인다. 그렇지. 처음에 온도가 만약 30도를 내가 만지고 있었어.
30도짜리를. 근데 내가 20도짜리를 이렇게 만졌어. 30도짜리를 만지다가 20도짜리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차갑게 느껴져요. 그때 냉점이 자극을 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50도 물체를 만지고 있었어. 굉장히 뜨겁겠죠. 그러다가 30도짜리를 만져봐. 그렇지. 그러면 30도가 아까는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차갑게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상대적인 감각이에요. 냉점이나 온점은 상대적 감각이다. 처음 온도보다 낮아지면 냉점, 처음 온도보다 높은 온도를 만지면 온점이 자극을 받아서 따뜻하다, 차갑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절대적인 온도가 없어요. 몇 도 이하는 냉점, 몇 도 이상은 뭐 온점 이게 아니라 상대적인 온도예요. 맞습니다. 2번도. 그다음에 앞점에서는 누르는 압력, 그렇죠. 앞점이니까 압력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누가 나를 이렇게 살짝 누르면 그 누름을 느끼게 돼요. 자, 그게 앞점입니다. 그 다음 4번. 감각점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뇌로 전달되지 않는다. 아니죠. 이런 피부 감각도 뭐죠? 네, 대뇌 감각이에요. 대뇌에서 느끼는 거예요. 모든 감각은 대뇌로 간다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몸의 부위에 따라서 감각점의 분포 정도가 다르다. 네, 맞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했죠? 우리 부위에서 가장 그 차감을 많이 느끼는 곳이 어딜까요? 냉점이 제일 많은 곳이겠지. 네, 거기가 바로 등이에요, 등. 그래서 우리가 한여름에 찬물로 이렇게 등목이라는 거 하죠. 등에다 물 뿌리잖아. 그러면 온몸이 한기를 느끼게 돼요. 냉점이 많아서 충분히 차가움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렇게 달라요. 우리 온몸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릅니다. 부위에 따라서. 자, 다음 11번. 자, 또 나왔죠? 자, 또 한번 이름을 봅시다. 자, A 같은 경우는 뭐죠? 네, 홍채가 되겠죠. 홍채. 자, 요거는 카메라에 뭐가 같다고? 네, 조리개. 그렇죠.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죠. 그 다음 B는 뭐라 그랬죠? 네, 눈을 감싸고 있는 투명한 막이에요. 뭐예요? 네, 각막. 알겠죠? 자, C는 뭘까요? C는 바로 네, 선모체가 되겠습니다. 이 선모체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 주는 거죠. 선모체가 이완하면 수정체의 두께는 어떻게 되죠? 네, 얇아져요. 선모체가 수축하게 되면, 짧아지면 수정체는 두꺼워집니다. 자, 얇아질 때는 언제죠? 수정체가 얇아지면 멀리 있는 걸 볼 때예요. 멀리 있는 거 볼 때. 수정체가 두꺼워지면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을 보는 거죠. 가까운 곳. 요거까지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요 F는 뭘까? F는 바로 렌즈. 그죠? 수정체가 되겠습니다. 카메라의 렌즈와 같다. 자, D는 뭐죠? 네, 요 안쪽에 있는 막이죠? 이게 뭡니까? 네, 망막. 뭐가 들어있다고? 네, 시각세포가 들어있다. 자,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필름이죠. 네, 필름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망막이고, 그 다음에 E는 뭐냐면, 보세요. 이게 지금 시각신경이거든요. 이 시각신경이 어디로 갑니까? 대뇌랑 연결되어 있어요, 대뇌. 자, 그런데 이 신경이 요 가운데 부분 있죠, 여기. 여기는요, 망막이 없어서, 여기는 망막세포가 없어요, 시세포가. 그래서 여기에 상이 맺히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바로 맹점이라고 불러줍니다, 맹점. 그렇죠? 요거까지도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1번. 뒤에는 시각세포가 분포되어 있다. 그렇죠. 망막이죠. 네, 맞고요. 2번. 시각신경이 지나가는 이에 상이 맺힐 때 가장 뚜렷하게 보인다. 아니죠. 맹점이니까 상이 안 보여요. 여기 상이 맺히면. 왜냐면 망막세포가 없어요. 여기는. 얘가 틀린 거네. 그죠? 2번. 그 다음에 3번. C는 F의 두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C가 선모체죠. F가 수정체니까. 그렇죠. 두께 조절. 맞습니다. 먼 곳을 볼 때는 F의 두께가 얇아진다. 그렇지.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요. 알겠죠? 그럼 선모체가 이완해야 되겠죠. 그 다음 4번. 먼 곳을 볼 때 F의 두께가 얇아진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D와 F. 망막과 수정체. 그렇죠. D와 F 사이 거리가 정상보다 가까울 경우에 볼록 렌즈로 시력을 교정한다. 아까 수정체하고 망막이랑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근시라 그랬잖아. 망막까지 상이 도달하지 못해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지? 안구가 이렇게 이렇게 길쭉하면. 그래서 그때는 근시로 우리가 교정을 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가까우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생긴 게 정상인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좀 이렇게 좀 정상보다 좀 짧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것은 이렇게 돼서 그 물체가 여기 딱 망막에 맺혀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데, 요 같은 경우는요, 상이 이렇게 뒤에 정상적인 상은 여기 생기게 돼요. 망막 오히려 뒤쪽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시라 그래요. 이렇게 생긴 거를 원시. 상이 망막 뒤쪽에 생기는 게 원시예요. 그럼 어떻게 교정합니까? 끌어당기면 돼. 이렇게 볼록 렌즈로 끌어당기면 이렇게 들어와서 빛이 굴절 안쪽으로 좀 이렇게 파고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이렇게 당기게 되겠죠. 상을 앞쪽으로 당기게 돼요. 이 볼록 렌즈가.
원시는 볼록 렌즈로 교정하는 거예요. 안구가 이렇게 짧을 때, 긴 게 아니라 길면은 근시, 짧으면 원시. 유전적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도 맞고요. 자, 12번. 그림은 눈과 사진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 볼까요? 가는 누구죠? 네, 가는 수정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홍채가 되겠죠.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그 다음에 다는 맥락막이 되겠죠. 어둠 상자. 그 다음에 다는 망막. 그죠? 상이 맺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마는 유리체라고 하는 거예요. 투명한 젤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이 투명하니까 뭐야? 이렇게 빛이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곳이죠. 자, 그럼 카메라 볼까요? 사진기 보면 A는 건 누구죠? 네, 렌즈예요, 렌즈. 그 다음 B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조리개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C는 필름이죠. 필름. 그 다음에 D는, 카메라의 본체죠. 그죠? 감싸고 있는 본체. 그러니까 카메라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눈에서 공막에 해당되는 공막. 눈의 형태를 조절해주는 게 뭐야?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막이 있죠, 요거. 요게 바로 공막이 되겠죠. 공막의 일부가 투명하게 된 요 부분을 뭐라 그랬어? 각막 이랬어요. 눈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거죠. 그게 D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E는 뭡니까? 어둠 상자죠. 어둡잖아. 어둠 상자니까 눈의 맥락막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자, 그럼 12번.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가가 누구예요? 수정체예요, 수정체. 렌즈. 렌즈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렌즈가 하는 역할은? 그렇죠. 빛을 굴절시켜서 물체의 상이 맺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렌즈가 하는 역할이죠. 수정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다음 13번은 눈의 구조와 사진기 구조에서 물체의 상이 맺히는 부분끼리. 물체의 상이 맺히는 부분끼리 옳게 짝진 것. 그랬어요. 상이 맺히는 부분. 어디에요? 망막이죠. 그럼 위에 그림 보면 망막이 라잖아, 라. 그죠? 필름에 해당되죠, C. 그래서 라와 C. 라와 C를 보면 되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사진기의 조리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과 하는 일을 옳게 연결된 걸 찾아라. 조리개, 사진기의 조리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누구죠? 홍채잖아, 홍채. 그리고 위에 그림 안 봐도 알 수 있죠?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나, 홍채, 빛의 양 조절. 자, 15번. 시각의 성립 경로가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시각기 형성되는 경로. 자, 먼저 빛 들어옵니다. 어딜 통과합니까? 그쵸. 각막을 통과해야 되죠. 아까 눈을 보니까 제일 앞에 투명한 각막이 있잖아요. 근데 어딜 통과해요? 수정체를 통과해야 되겠죠. 렌즈. 그 다음에 투명한 유리체를 통과하고, 망막의 시각세포에서 신경을 타고 뇌로 가는 거죠. 무슨 뇌? 네, 대뇌. 그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16번. 그림과 같이 동공의 크기가 변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냐? 지금 축소되어 있죠? 이건 빛의 양이 뭐죠? 많을 때예요. 나는 뭐야? 그렇죠. 확대됐잖아. 이건 빛의 양이 적을 때죠. 그러니까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을 때죠. 홍채가 확장된 게 아니라 동공이 확장된 거예요. 이거 틀리기 쉬워요. 동공이 확장된 거예요. 홍채는 수축이 된 거죠. 홍채는 수축이 된 거죠. 왜냐면 요 안에 있는 요게 바로 뭐야? 요게 바로 홍채예요. 홍채 근육.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줄어들어야 돼. 그죠? 이게 줄어들었잖아. 요 간격이. 그죠? 수축된 거죠. 동공의 크기가 작아졌다. 아니, 커졌죠. 그 다음에 먼 곳을 응시했다. 먼 곳을 응시하면 겉으로는 안 보여요. 그죠? 수정체가 얇아지는 거죠. 이거는. 동공의 크기는 커졌죠. 자, 불 켜진 방이니까 빛이 많으니까 동공이 어때? 축소되어 있는데 밤하늘, 어두운 곳을 바라보면 확대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세로미는 가까이 있는 물체를 잘 볼 수 있지만 멀리 있는 물체를 잘 볼 수 없다. 그럼 누구죠? 바로 네, 근시예요, 근시. 뭘로 교정한다고? 오목 렌즈로. 자, 그럼 뭐죠? 수정체하고 망막 사이 거리가 어때? 네, 먼 거예요. 그죠? 근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안구가. 좀 과장해서 그리면. 정상적인 건 이렇게 동그랗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상이라고 한다면, 근시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원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원시. 극단적으로 그리면. 꼭 알아둬야 돼요. 안구의 모양도. 그래서 수정체와 망막 사이 거리가 정상보다 멀어서 망막이 앞에 상이 맺혀. 여기 상이 맺히는 거야, 앞에. 원래 정상은 여기에 맺혀야 되거든요. 정상적인 안구는. 근데 얘는 기니까 여기에 맺히게 돼요. 그래서 흐리게 보이는 거야, 멀리 있는 거는. 원시는 뭐야? 그렇지. 망막이 여기라면 뒤쪽에 상이 맺히는 거야, 뒤쪽에. 그죠? 그래서 얘는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하고, 근시는 오목 렌즈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다음 18번. 그림은 눈의 이상을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어때요? 상이 망막보다 뒤쪽에 맺혔네. 그럼 누구예요? 바로 원시가 되겠고, 얘를 교정하려면 뭘로 한다고? 네, 볼록 렌즈. 꼭 아셔야 됩니다. 앞에다 볼록 렌즈, 안경을 껴야지 얘가 상이 앞으로 이렇게 당겨져 와요. 자, 옳지 않은 거니까 근시다? 아니에요. 원시예요, 원시. 그러니까 1번이 바로 답이 되겠네. 옳지 않은 거. 그죠? 2번 볼까요? 볼록 렌즈로 된 안경을 써야 된다. 맞고요. 빛을 모으는 교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 볼록 렌즈가 빛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지? 볼록 렌즈 이렇게 해놓고 빛 종가시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제 원시는 뭐야? 오히려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고요. 멀리 있는 게 잘 보이는 거야. 근시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돋보기를 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5번.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정상보다 가깝다. 그렇죠. 답은 바로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그림은 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2가 뭐예요? 2. 네, 고막. 그죠? 소리 진동시켜주는 곳이고, A는 네, 귀 속 뼈. 요거는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거, 크게. 그 다음에 B는 네, 반고리관. 회전 감각의 회전. 그 다음에 C는 전정기관. 얘는 중력에 대해서 기울어짐. 우리가 그러냐 평형 감각 그래요. 그 다음에 D는 네, 달팽이관. 그럼 소리가 어떻게 돼요?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면 고막을 진동시키고 귓속뼈가 증폭을 시켜주면 얘가 쭉 따라 들어가서 달팽이관에 있는 청세포의 시각을 음파를 감지하면 이 신경을 타고 또 어디로 갑니까? 예, 역시 대뇌로 가서 무슨 소리인지 우리가 듣는 거예요. 자, 그럼 19번. 각 부분의 기능을 옳게 설명해라. A는 고막의 진동을 감소시킨다. 아니죠. 고막의 진동을 증가시켜주는, 그죠? 증폭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거고요. B에는 청각세포가 분포한다. B는 반고리관이에요. 말도 안 되죠? 청각세포 분포하는 거 어디예요? 달팽이관. 그죠? D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C는 우리 몸의 기울기를 느끼는 곳이다. C, 전정기가 맞죠? 기울기. 중력에 대해서 기울었느냐, 기울지 않았느냐를 느끼는 곳이죠. 그래서, 무중력 상태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기관이에요. 전정기관은.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D는 회전 감각을 느끼는 곳이다. 아니죠. B가 되죠. 반고리관. 그 다음에 5번. E는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이 같아지도록 조절한다. E가 누구야? 고막인데? 이제 귀 인두관은 어떤 거죠? 이거. 이게 귀 인두관이에요. 위치도 알아두셔요. 여기 끝에 가면 뭐 있다고? 네, 코가 있어요. 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20번. 소리를 듣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구조를 모두 고르면, 없는 거 뭐라 그랬어? 그렇죠. 반고리관하고, 네, 전정기관. 얘는 소리와 관계가 없다니까. 귀 속에 들어있어도. 두 개 골라라 그랬으니까, 누구죠? 네, B, C가 되겠네. 자, B하고, 네, C. 이렇게 되겠죠. 자, 21번. 자, 또 나오죠? A 누구라고? 네, 고막.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B는 귀 속 뼈. C는 반고리관. 이제 하는 역할을 알 거예요. 그 다음 D는 전정기관. E는 시각신경. 이게 대뇌로 가는 거고, F는 달팽이관. 소리 감지하는 곳이고, G는 귀 인두관. 하는 역할은 충분히 알 거예요, 이제는. 자, 21번. 고막의 진동을 증폭하여 그랬대. 증폭. 그러니까 누구죠? 네, 귀 속 뼈. B가 되겠죠. 2번 딱 되는 거죠. 자, 22번.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방향을 느끼고 비탈진구를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게 몸의 자세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 이제 중력에 대해서 기울어졌느냐, 기울어지지 않았느냐. 자, 그거를 느끼는 거. 누구죠? 바로 전정기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몇 번? 뭐예요? 네, D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다음 현상과 관계 있는 부분의 기호와 그 이름이 옳게 짝지은 것은 눈을 감아도 몸이 회전하는 방향을 알 수 있다. 조금 봐도 회전 감각이니까 누구죠? 반고리관이에요. 제자리에서 빠른 속도로 여러 바퀴 도는 멈추면 계속 어지럽다. 그 안에 유체들은 관성 때문에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반고리관에 대한 설명이에요. 위에 기호를 볼까요? 네, C가 되겠네. 그러니까 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다음 24번. 청각세포가 분포되어 있는 소리를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 누구죠? 네, 달팽이관이죠. 기호는 F가 되겠네. 그 다음에 소리에 의해 진동하는 얇은 막. 누구죠? 네, 고막. 고막 누구였죠? 기호는 A가 되겠네. 그죠? 네, 고막 A. 자, 25번. 청각의 성립 경로를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귓바퀴에서 소리를 모아. 그죠? 귓바퀴에서 소리를 모읍니다. 그 다음에 어딜 통과해? 그쵸. 귓구멍. 귓구멍을 뭐라 그랬죠? 아까? 웨이도 그랬어요. 웨이도. 웨이도 통과합니다. 웨이도. 다 웨이도 있네요. 그때까지는. 그 다음에 어디에요? 그쵸. 고막이죠. 고막. 고막. 이렇게. 그럼 두 개는 틀렸네. 이미 2번하고 5번은 틀렸네. 그 다음에 고막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그렇죠. 귓속뼈를 통과해야 되죠. 증폭시키려면. 귓속뼈, 귓속뼈. 네, 1번 틀렸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쵸, 달팽이관으로 가야지. 청각신경은 달팽이관 다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다음 26번. 매우 예민하지만 쉽게 피로해지는 감각은 어딥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후각. 냄새 오래 못 만다 그랬잖아요. 쉽게 피로해져서.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 피로해져요. 27번. 같은 냄새를 오래 맡으면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 까닭은 뭐냐? 네, 피로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후각세포가. 28번. 맛세포에서 느끼는 맛이 아닌 것끼리 짝지어라. 쓴맛. 맞아요. 단맛, 감칠맛, 짠맛, 신맛, 단맛, 쓴맛 다 기본 맛인데 매운맛, 떫은 맛은 뭐예요? 얘는 맛세포가 느끼는 맛이 아니에요. 그냥 고통이지. 29번. 후각세포와 맛세포에서 감각할 수 있는 자극원을 옳게 짝지어라. 후각세포는 기체, 맛세포는 액체. 그렇죠? 그래서 기체. 맛세포는 액체.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30번. 미각 성립 경로를 순서로 옳게 나열하라. 미각. 그치? 혀에서 느끼는 감각이에요. 그럼 먼저 액체 물질이 들어와서 자극을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극. 자, 그럼 자극하면 어디로 가요? 그렇죠. 맛봉우리의 맛세포로 바로 액체가 스며들어와요. 맛봉우리의 맛세포. 그 다음에 맛세포하고 뭐가 연결돼 있어? 신경이 연결돼 있잖아요. 미각신경이 연결돼서 그게 뇌까지 가는 거니까 3번. 자, 경로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31번. 사람의 피부 감각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찬 것보다 따뜻한 것에 더 예민하다. 아니에요. 냉점이 더 많아요, 우리 몸에. 그래서 찬 게 더 예민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따뜻한 것보다. 그죠? 차가우면 어때? 사람이 막 기절하잖아, 거의. 그래서 틀린 거고요. 2번. 감각전의 분포는 몸 전체에 균일하게 돼 있지 않다 그랬어요.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3번. 매운맛은 앞점에서 느끼는 피부 감각이다. 아니죠. 무슨 얘기야. 혀가 느끼는 고통이라니까. 4번. 온도 변화에 대한 앞점이 아니라 뭐야, 그러면? 통점이 되는 거죠. 고통이니까. 4번. 온도 변화에 대한 감각이 가장 예민하다. 아니죠? 통점에 대한 게 가장 예민하다니까. 제일 많다니까. 아픈 걸 제일 많이 느끼는 거야, 우리는. 5번.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그 감각점이 받아들이는 자극에 더 예민하다.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2번. 사람은 다른 곳보다 혀끝이나 손가락 끝에 감각이 더 예민하다. 그 까닭은 뭐냐 그랬어요. 왜 예민할까? 당연히 감각점이 많으니까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뭘 만질 때 가장 많이 잘 느낄 수 있잖아. 무슨 물질인지. 혀끝으로도 우리가 어떤 거 맛을 볼 때 어때요? 혀끝으로 이렇게 살짝 대보잖아. 그게 왜냐면 더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민해? 감각점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거죠. 예민하다는 것은 그 감각점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죠? 자, 다음 33번. 감각기관과 자극원이 잘못 연결된 것. 자, 망막은 자극원이 뭐예요? 당연히 빛이죠. 깜깜한 빛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망막은 있어라 말하지, 그지? 빛이 있어야 거기에 맺히는 거니까. 2번. 달팽이관은 그렇죠. 소리, 음파. 네, 소리를 감각으로 하고 있는 거죠. 3번. 맛봉오리. 이거 혀에 들어있는 기관이에요. 혀는 뭐죠? 네, 기체물질이 아니라 뭐요? 액체물질. 네, 그래서 3번이 잘못 연결된 거고. 4번. 반고리관은 이제 몸이 회전하는 걸 느끼는 거니까. 그렇지? 맞죠? 그 다음 피부, 냉점, 온점은 온도 변화,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느끼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4번.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만 아래 그림에 플러스에 시선을 맞추고 플러스와 네, 5의 표시가 모두 보이는지 확인한 후 앞뒤로 거리를 달리하면 5의 표시가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다. 왜 안 보이냐면 그 5, 이 동그란 점이 맹점에 상이 맺히기 때문에 그래요. 맹점.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5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34번의 문제를 볼까요? 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른쪽 눈에 망막 이상이 있다. 아니죠. 플러스는 정상적으로 보인다 그랬잖아요. 틀렸고요. 오른쪽 눈, 왼쪽 눈 휘력이 약하다. 아니고요. 뭐예요? 쭉 읽어보면 그렇죠. 5번이 되겠죠. 망막에는 상이 맺혀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거기 어디예요? 네, 바로 맹점이라니까. 거기는 시세포가 없어요. 시각세포가 없어서 상이 맺혀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 안 보여요. 다음 35번. 눈의 조절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자, 1번. 극장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동공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작아져요. 축소되죠. 틀렸고. 2번. 책상에서 책을 읽다가 창밖에 먼 산을 쳐다보면 손모체가 수축해서 수정체가 얇아진다. 수정체가 얇아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언제 얇아지죠? 손모체가? 그렇죠. 이완할 때 얇아지는 거예요. 이거 꼭 알아둬야 돼. 손모체가 이완할 때 얇아지고요. 수축할 때 오히려 두꺼워지는 거예요. 틀렸고. 3번.
바로 앞 교과서의 글자는 잘 보이면서 칠판의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는 학생 누구죠? 그렇죠. 근시 학생이죠.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 거니까. 얘는 누구? 즉 오목렌즈로 시력을 교정한다. 이게 맞는 거죠. 4번 어두운 지하실에 내려가면 홍채가 확장돼요. 홍채가 확장돼 이런 말 없어요. 동공이 확장되고 막 이러는 거죠. 얘는 벌써 말 자체가 틀린 거죠. 5번 눈앞에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은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건 뭐죠?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정상보다 가까워 상이 망막 앞에 맺히는 게 아니라 망막 뒤쪽에 맺힌다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 수정체가 있으면 상이 이게 뒤에 맺혀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오목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얘를 앞으로 당겨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맺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볼록 렌즈. 자, 이런 걸 우리가 원식을 했어요. 그죠? 앞에 맺히는 게 아니라 바로 망막 뒤에 맺힌다. 틀렸고. 그 답은 3번만 맞는 거예요. 자, 36번. 자, 36번은 이제 귀 속에 들어있는 소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기관들이죠. 가가 누구예요? 그렇죠. 반고리관. 이렇게 되고요. 나는 누구죠? 전정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다는 이게 달팽이관이에요. 이건 소리와 관계 있죠. 여기 연결된 이 신경이 바로 청각신경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거 얘는 손해로 연결되는 거, 손해. 알겠죠? 평형감각을 느끼는 신경이죠. 얘는 어디로 가? 대뇌로 가는 거야, 청각신경은. 자, 그럼 각 부분의 작용을 옳게 연결해라 그랬어요. 가는 뭐죠? 반거리관이니까 회전감각이죠. 나는 전정기관이니까 기울어짐. 다는 달팽이관이니까 청각.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다음 37번. 다음은 음식 맛을 느끼는데 관여하는 감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이다. 실험 1. 눈을 가리고 감자 조각과 사과 조각을 맛보게 한다. 실험 2. 코를 막고 실험 1과 같이 실험을 한다. 실험 3. 코로 양파의 냄새를 맡도록 하면서 실험 1과 같이 실험한다. 자, 이렇게 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혀로 무슨 맛을 보려면요, 반드시 후각신경이 있죠. 후각. 네, 코하고 혀는 서로 협동관계예요. 얘를 맡고 맛을 보면요, 무슨 맛인지 몰라요. 우리가 반드시 코와 후각신경과 미각신경은 같이 느끼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리면 코 막히잖아. 코 막히고 나면 어떤 음식을 맛볼 때 맛을 잘 못 느낀다고. 그죠? 알아둬야 돼, 이거. 자, 실험 결과 실험 1에서만 감자와 사과의 맛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눈만 가리고 그냥 코는 열려 있잖아요.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딱 보면 뭡니까? 자, 음식 맛은 후각과 미각을 종합해서 느끼게 된다.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38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피부의 온도 감각에 대한 실험이다. 가, 오른손은 35도씨 물에, 왼손은 15도씨 물에 넣는다, 각각. 그 다음에 두 손을 동시에 25도씨 물에 넣었다. 그 오른손은 어떻게 되죠? 35도씨에서 25도씨가 되니까 어때? 냉점, 냉각. 그죠? 냉점이 작용하고요. 왼손은 어떻게 되죠? 15도씨에서 25도니까 따뜻해지잖아. 얘는 온점이 작용을 해서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죠.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1번 오른손에선 따뜻함을 느낀다. 아니죠. 차가움을 느끼는 거고요. 2번 왼손에선 차가움을 느낀다. 아니죠. 따뜻함을 느끼는 거고. 3번 처음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온점에서 자극을 받아들인다.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처음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온점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4번 오른손과 왼손에는 모두 따뜻함을 느낀다. 아니죠. 오른손은 차가움, 왼손은 따뜻함을 느끼는 거죠. 5번 냉점과 온점에서는 절대적인 온도를 느낀다. 아니죠. 상대적인 온도를 느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의 감각기관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면 계속 반복되니까 저절로 알게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답만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